네,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 다음 주부터요. 대중교통 탈 때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요? 맞습니다. 한창섭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이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오는 20일, 즉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로 해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마트 내에 있는 개방형 약국에서도 지금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었는데 예. 역시나 해제가 되고요. 예. 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지난 1월 30일 1단계 해제가 됐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에서 착용 의무가 있었지만 예. 이제는 병원과 일반 약국, 의료시설 같은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합니다. 커다란 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 안 써도 되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일반 약국 갈 땐 써야 하고요. 네. 자, 중대본 이런 추가 방역 조치 해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했다고 결정했죠? 코로나19 위험 감소세에 따른 거라고 합니다. 예. 오늘 기준 신규 확진자가 11,899명으로 지난주 대비 899명 감소를 했고요. 예. 주간 평균으로 봤을 때도 위험도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에선 확진자 수와 비율 모두 11주 연속 감소하고 있고요. 예. 사망자도 5주 연속 줄었습니다. 네. 그동안 정부 방역 정책을 자문하던 전문가위원회가 있었는데 전문가위원회도 해체한다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해제해도 된다라고 모아진 건데요. 네, 죄송합니다. 해체가 아니라 네. 해제도 된다 이런 의견이 모였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기석 위원장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지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했었고 대부분의 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이 앞서갔습니다. 자, 외국의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네, 주요국 사례를 봤을 때 의료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18개 국가 가운데 3분의 2인 12개 나라가 대중교통에서는 의무를 해제한 바 있습니다. 네. 이웃나라 일본은 이번 주부터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는데요. 예. 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 코로나19 유행으로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거리에는 마스크를 벗은 시민은 찾기 쉽진 않다고 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은요. 오늘 오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영월에서 강원도 영월에서 민간 헬기 한 대가 추락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죠? 네, 오늘 오전 7시 46분이었습니다. 강원 영월군 북면 공길이에서 민간 헬기 한 대가 마을회관 인근 산 중턱으로 추락을 한 건데요. 예. 이 사고로 기장과 화물 운반 업체 관계자 B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예. 헬기 추락으로 인한 화재 등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민간 헬기긴 하지만은 산불 진화를 위해서 사용됐던 헬기라고요? 네, 애초 강원도가 이 헬기를 산불 조심 기간인 1월과 5월 그리고 10월과 12월에 사용하기로 했었는데요. 예. 근데 헬기 업체 측이 이번 달 9일 헬기를 회수한 뒤에 10일부터 다른 헬기를 산불 진화 임무에 투입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회수된 헬기, 해당 헬기는 한국전력공사 원주전력지사에서 담당하는 송전탑 유지보수공사에 투입이 됐고요. 예, 예.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는 헬기 업체와 이달 14일에서 16일 사흘간 임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가 헬기 회수 이유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정비를 위해 헬기를 회수하는 대신 다른 헬기를 대체 투입해주겠다고 연락해왔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업체 측은 정비, 점검을 위한 회수가 아니다라고 밝혀서 사고 헬기의 송전탑 공사 투입 경위 자체가 아직 파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시간이긴 하지만은 뭐 사고 원인 나왔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말씀드렸던 송전탑 공사를 위해 전선을 운반하던 도중에 송전선로에 걸려서 사고가 난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금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그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서 보완 검토를 지시했어요. 네, 윤 대통령이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서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예, 예.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 우려가 제기되자 보완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방안을 마련한 것 한 일주일 정도 됐죠?
네, 앞서서 노동부가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서 예예.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예예. 그동안은 이제 주 52시간제라는 게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 근로 시간이었는데 예. 노사가 합의를 하면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한 게 골자인 건데요. 예예. 이 안에 따르면 퇴근 후에 다음 날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11시간 연속 휴식은 보장한다고 했을 때 남은 13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 시간 1시간 30분을 뺀 경우에 예. 하루 최대 근로시간이 11시간 30분이 되는 거고요. 휴일을 제외하고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이 돼서 주 69시간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9시간이 되는 거군요. 네. 자, 오전에요. 그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 뭐 예정이 없던 브리핑이었다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이 MZ세대 근로자와 또 노조 미가입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한 지 하루 만에 재차 홍보수석이 나서서 부정적인 여론 확산을 막으려는 취지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와 함께 교섭력이 없는 노동약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더 보호를 면밀하게 해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거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정말 얼마 전에 그 한 경비원이 나흘 동안 무려 62시간 연속 근무를 하다가 숨졌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요. 네, 한겨레에서 보도된 내용이었는데요. 예.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지하 사무실에서 일하던 빌딩관리업체 소속 보안팀장 이모 씨가 쓰러진 채로 발견돼서 지난 8일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전해졌는데 예.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난 5일 오후부터 62시간 연속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네, 예. 보안대원들의 퇴사로 생긴 결혼을 메우려다가 이렇게 62시간, 62시간 연속 근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와 관련해서 뭐 노동단체들 뭐 얘기는 없었나요? 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성명서를 냈는데요. 예예. 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 한 해 과로사로 생을 마감하는 노동자가 최근 5년 평균 500명이 넘어가는 현실을 알고도 예.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오히려 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계약안을 예고했다면서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신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나 봅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일 일본을 방문하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모레까지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예. 일정을 살펴보면 일단 첫 일정은 오찬이고요.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과 만찬 등 공식 일정이 이어집니다. 예. 이 두 정상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가 사실 가장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렇겠죠? 강제징용 배상해법의 이행을 포함해서 예.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요. 또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 정책적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협력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몇 년 전까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왔던 요즘도 이야기 다시 나오고 있는 지소미아 정상화 현안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한 게요. 우리뿐 아니라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정치권의 분위기 지금 어떤지 참 궁금합니다.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간 외교 안보와 경제 현안에서 큰 진전을 보일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현 시점에서 성과를 단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예. 한일 두 정상이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국교 정상화 이후의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 관계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밝혔습니다. 예. 이 정상회담 일정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게 만찬인데요. 예. 특히 이 경양식집에서 2차 만찬을 한다는 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희망에 따라 오므라이스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일본 측이 준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윤 대통령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대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찬을 어디서 할지는 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뭐 일본 정부의 발언 너무나 조심스러워서 조금 섭섭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일본 최대 부수를 기록하고 있는 요미우리가 윤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의 공통 이익이다. 국제사회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강제동원 배상과 관련해선 대선 출마 전부터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다 말했습니다. 예.
또 요미우리가 강제동원 배상을 명령한 2018년 대법원 판결, 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들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어떤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보여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요. 네. 이에 대한 전망은 사실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강제동원을 징용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강제성을 부정해왔죠. 예. 또 게다가 보수파의 압박을 받고 있는 기시다 총리 역시 이번 회담에서 별도의 사과 표현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또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과 관련해서도 일본 기업이 참석할지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일본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안보 현안, 특히 군사협력 부문에서 성과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유 아나운서가 뭐 각 당 반응도 준비해 오시긴 하셨지만 잠시 후에 또 그 국민의힘 홍석천 의원 나오고요. 또 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니까요. 그분들에게 뭐 반응들은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